안녕하세요, 모터리움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도 모터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저기 부스 안쪽은 아니긴 하지만 이 야외에도 정말 볼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더 뉴 QM6 퀘스트.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신형 QM6에서 퀘스트에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퀘스트가 나름 핫하잖아요. 컨셉 자체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기존에 사실 이런 컨셉이 잘 없었어요. 예전에 가면 그 투밴 이런 형태로 많이 불렀었는데 한동안 이런 컨셉이 잘 없다가 이번에 QM6의 퀘스트 형태로 새롭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레저 활동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세팅돼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퀘스트를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시승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퀘스트는 여기 가서 볼까요? 겉에서 보면 QM6가 똑같아요. 그렇긴 한데 2열 공간과 화물 공간을 아예 그냥 화물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열 시트가 아예 없습니다. 옆에서 와서 이렇게 문을 열면 그러면 바로 그냥 시트 없이 화물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아예 그냥 캠핑카처럼 이렇게 꾸며 놔 가지고 지금 방석처럼 만들어 놨는데 위에 지금 루프탑 텐트도 올려 놓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뭐 차박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뭔가 조작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뭐 4인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쓰실 수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2인이서 뭐 캠핑을 한다든가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퀘스트는 진짜 괜찮은 선택일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마침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화물 공간을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집에 장판을 다 깔아 놨으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면 와 이거 진짜 좋다. 아니 그냥 완전히 이게 아예 방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 가지고요. 이게 평탄화가 지금 완벽하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평탄화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한번 누워 보면 길이는 조금 짧긴 하죠. 아무래도 대각선으로 누워야 돼요. 대각선으로 누우면 완벽하게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캠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길이가 조금 짧아도 뭐 다리 약간 오므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평탄화를 별도로 안 해도 된다는 게 정말 최고의 장점이죠. 이게 시트를 뜯어내기만 하고 만 게 아니라 별도의 이 평탄화 작업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어 가지고요. 상당히 반갑습니다. 뭐 여기서 사실 차박을 해도 되는데 여기다 짐을 싣고 위에다가 루프탑을 올려서 그래서 위에서 주무셔도 되긴 하니까 그래서 지금 공간은 이 정도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활용예를 전시를 많이 해놨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들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차박 캠핑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차박 캠핑 용도보다도 특별한 목적으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수도 있죠. 지금 여기도 약간 피크닉 느낌이긴 한데 여기는 보시면 그죠? 애견 같이 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꾸며놨네요. 이 정도면 꽤 큰, 제 처남집에 가면 엄청 큰 데인데 그런 것들도 같이 동반해서 여행하고 할 때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이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실제로 뭐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은 뭔가 화물 같은 거 배달하고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일단 바닥 자체가 이렇게 평평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렇긴 하지만 규정상 이게 화물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운전석이랑 뒤쪽에도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로 바로 보호를 하게끔 이렇게 놔야만 되는 거여서 근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게 별로 보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뭐 카니발이나 그런 차의 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철판으로 막아 놓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판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안쪽에 그냥 바로만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얼핏 보면 이게 퀘스트인지 기본 일반 QM6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실내를 보시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차는 이제 RE 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퀘스트 중에서 제일 위급 트림이고요.
기본적으로 퀘스트는 2.0 LPE만 나옵니다. 가솔린 모델 없이 LPG 모델만 다 출시가 됐고요. 지금 알리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퀘스트 2.0 LPE RE가 3,220만 원이거든요. 근데 2.0 LPE 퀘스트가 아닌 모델이 3,3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더 싸죠. 그러니까 퀘스트가 아닌 모델보다 퀘스트가 한 120만 원 정도 더 싼데요. 사양에서 보면 여기서는 저게 조금 빠졌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부분들이 사양이 조금 빠졌거든요. 그러면 뭐야 120만 원 싼데 사양도 빠졌네. 그렇긴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시트를 그냥 드러내기만 한 게 아니라 평탄화 작업도 하고 벽도 세우고 하다 보니까 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액면 기준으로 봤을 때 퀘스트 모델이 일반 SUV 모델보다는 한 120만 원 정도 더 싸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빠졌지 나머지 옵션들은 그대로 다 적용되거든요. 이 올리브 그린, 이 나파 가죽 시트, 이것도 지금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제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쪽 인터페이스, 그죠? T맵이 적용되어 있는 이쪽 인터페이스도 RE 트림에는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E 트림 선택하시면 기본 SUV 페이스리프트에서 장점이라고 많이 강조가 됐던 이런 부분들 그대로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는 전시차여서 필름이 붙어 있는데 이번에 이걸로 바뀌면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게 디자인 자체도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예전보다 이 바깥쪽으로 베젤이 있긴 하지만 훨씬 더 평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죠.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시승을 해야 될 차는 RE 트림이 아니고 LE 트림이에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차에는 이쪽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T맵이 적용되면서 누구도 적용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리아 불러서 내비게이션도 바로 세팅도 하실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아리아 불러서 음악도 내가 원하는 음악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퀘스트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시승차로 가서 직접 시승을 하면서 또 지금 이렇게 세팅 안 돼 있는 날 것 그대로의 퀘스트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촬영하고 있나? 누가 촬영하나 봐요. 우와, 이거 뭐야? 와, 야, 여기도, 와, 이거는 촬영 장비 이런 거용으로 대박인데요. 와, 이게 공구라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아예 저긴 다 세팅을 해놨네. 그죠? 이런 형태로 쓰면 대박이다. 이거 뭐야? 촬영차 아닌가? 촬영차를 이걸 쓰고 있는 건가? 뭐야? 전시차야, 촬영차야? 이것도 전시차구나. 이렇게 지금 화물 수납 공간을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다 해놔 가지고 뭐 공구들 같은 것도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죠. 근데 이게 보통 그동안 이런 작업 차량들을 무슨 작은 차 같은 경우 이제 다마스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미니밴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그런 걸 써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처럼 이렇게 QM6 겉으로 봐서는 그냥 일반 QM6인데 이런 작업 차량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QM6의 최고의 장점이 이제 승차감, 뭐 정숙성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다 누리실 수 있으시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시승할 차는 이건데요. 일단 외관도 보시면 이번에 세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시선에서 이게 뭐가 바뀌었나 했는데, 이 약간 무광으로 처리된 느낌들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와, 이게 실물이 훨씬 낫구나. 아니, 사진 보고 사람들이 다 실물 괜찮다고 그래서 별로 바뀐 것도 없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물 보니까 확실히 더 낫네요. 와, 넓은 느낌도 좋고, 여기 바뀐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실물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알루미늄 느낌으로 스키드 범퍼를 해놓은 부분들도 그렇고, 여기도 무광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깔끔하고 실물이 예쁘게 잘 됐구나. 실물이 이게 훨씬 낫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뒤에 화물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퀘스트에도 전동 트렁크는 있습니다. 야, 진짜 깔끔하구나. 지금까지 보셨던 게 전부 다 이제 뭔가 상황을 설정해 가지고 세팅해 놓은 것들만 보셨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그 상태의 지금 퀘스트 바닥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를 들어 올리면 그냥 못 들어 올리네. 여기 나사가 지금 박혀 있네요. 그렇구나. 이 밑에 이제 도넛 본배가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아예 판넬 가지고 딱 이렇게 고정을 해 가지고 평탄화하고 이렇게 커버까지 이렇게 씌워 놓은 상태로 이렇게 출고가 된다는 거죠. 상당히 깔끔하네요. 나름 이 정도면 정말 본인이 원하시는 뭐 라이프 스타일 또는 작업 환경 이런 거에 맞게끔 여기 안에다가 딱 짜맞춰 넣으면 되는 거죠. 와, 깔끔하게 잘 해놨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최대 적재량이 300kg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300kg을 실었을 때 이 차의 주행 성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후륜 서스펜션 쪽은 튜닝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화물 300kg을 싣고 주행하면 승차감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지금 300kg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요 퀘스트의 주행 느낌은 어떨지 한번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있을 줄은 몰랐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QM6 퀘스트의 최상위 RE 트림이 아니고 그 아래 LE 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눈에 시선을 확 끌었던 그 모니터가 지금 빠져 있죠. 사실 이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깔끔하긴 하거든요. 이번에 디자인이 이렇게 직사각형을 잘 활용해 가지고 상당히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미 아까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퀘스트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자영업자나 특히나 이제 영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제 최상위 RE 트림이 아닌 그 아래급 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LE 트림을 시승을 해 볼 거고요. 일단 뭐 2.0 LPE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시승을 했지만 힘이 뭐 LPE에다가 2.0이다 보니까 최고 출력이 140마력이면 힘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숫자가 워낙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잖아요, 출력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조금 검소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늘 말씀드렸듯이 힘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뭐 여유있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LP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이 정말 좋죠. 그래서 QM6 LPE 모델을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와, 차가 이렇게 조용해?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그 QM6 LPE의 정숙성과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 그 승차감, 그 부분이 정말 매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퀘스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후륜의 서스펜션 튜닝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느낌적으로 뒤쪽이 조금은 더 튀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긴 하네요. 이게 단단해졌다고는 하더라도 사실 이 차를 처음 타시는 분은 이 차 승차감 되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그 정도로 승차감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QM6 LPE의 그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머릿속에 깊이 받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약간 미세한 차이가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이 차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승차감이 상당히 좋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속을 한번 해보면 지금 가속도 무난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힘도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엔진 사운드도 많이 거칠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4기통 엔진인 만큼 뭐 6기통만큼의 부드러운 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도 사운드가 그렇게 거칠진 않습니다. 기존의 그런 파워트레인이나 주행 감각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존의 QM6랑 큰 차이가 없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퀘스트는
뒤에 화물 공간을 잘 꾸며 놓은 것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죠. 일단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세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부가세 환급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화물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극대화해서 누리실 수 있으시면서, 그럼에도 실제로 운영할 때는 일반 승용 SUV랑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편안함을 누리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양쪽의 장점을 다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QM6 캐스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LE 트림이긴 하지만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점도 엄청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가 아무래도 뒤가 격벽이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석 공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보통 그 2인승 픽업 같은 경우에 뒤가 굉장히 답답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트를 눕힐 공간 자체가 잘 없어요. 그런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제가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세로 세팅한 상태에서도 눕혀보면 이 정도 지금 더 여유가 있거든요. 이 정도 누워지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 운전하다가 와가지고 잠깐 쉬는 정도로는 충분할 정도의 기울기가 돼요.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기대서 충분히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뒤에 격벽이 있는 이런 화물용 차량들의 또 고질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운전석 공간에 협소해지는 부분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로 지금 벽을 세워 놓아 가지고, 물론 이제 이 벽이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는 여유 있지만 뒤는 더 좁아지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운전석 공간에 여유를 확보한 상태로 지금 설정을 해 놨고, 그래도 사실 저 정도면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설정 자체를 저는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리가 더 기신 분들이 운전을 해도 이렇게까지 기신 분들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룸미러가, 디지털 룸미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LE 트림이어서 디지털 룸미러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RE 트림에 가면 룸미러가 디지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뒤쪽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여기서 비춰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높은 짐을 안 실은 상황이어서 이 룸미러만 하더라도 뒤에 후방 시야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중간에 그 화물 보호용 이게 바가 있잖아요. 크로스 바가 있는데도 이게 그렇게 굵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화물만 가득 차 있는 상황만 아니면 이 룸미러 가지고도 후방 시야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제 뒤에 뭔가 장비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키가 큰 그런 만약에 짐을 실었을 경우에는 이걸로는 후방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때는 디지털 룸미러가 있으면 뭐 뒤에 짐이랑 여부 상관없이 후방 시야를 선명하게 보여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긴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퀘스트를 좀 더 럭셔리하게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RE 트림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또 실제로 영업용으로 쓰시는 분들, 그래서 좀 더 경제성을 더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그거 하나 빠지고 가격 좀 더 낮춰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산기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늘 봐왔던 QM6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근데 어차피 이게 화물을 만약에 뒤에 실은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코너링을 과격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면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